만드는 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수요는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그렇죠. 돈 벌려면 가격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익률 보셨죠?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너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배 아프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 시장의 퍼센티지는 잠식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개별 종목이나 뭐 이런 이슈들까지 터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아시아투지 캐피탈의 정지훈 파트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맡고 계신 게 많아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인데요. 네네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영상으로만 보다가 네. 네, 또 구독자로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시아투지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저하고 나머지 실리콘밸리 파트너 두 분하고 같이 만든 한 그렇게 많이 큰 규모는 아니고 한국 돈으로 한 4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 초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는 네. 딥테크를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지만 그래도 아시아투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뛰어난 딥테크 회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시장은 딥테크요? 딥테크라 그러죠. AI라든지 지금 AI가 지금 제일 큰 화두지만 네. 예를 들어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정도로 깊은 기술이다 그래서 딥러닝 하지만 딥테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기술적 영역에 있는 기업이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시아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런 회사들을 잘 골라서 미국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초점을 맞춰서 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캐피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에서 겸임교수 역할도 좀 하고 있고 네. 한국에 투자한 회사가 워낙 많아서요. 한 150여 개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라고 스타트업 투자하는 기관을 공동 창업한 게 또 2개 있고 그래서 매년 한 개, 2개 정도씩은 이제 IPO 들어가죠.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몇 개신가 이런 궁금하게. 아니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네. 그리고 또 전공을 또 의사셨다고. 네, 의학 전공했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남들은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 하나도 하기 힘든데 이거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이제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안 좋은 버릇일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빨리 배우는 것까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90까지 올라가는 데는 빠른데 원래 90에서 100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처지지 않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때쯤 이제 딴 걸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 자격증까지는 땄고 그다음에 석사는 제가 사회과학계열로 했거든요. 또 그래요. 그래서 조직학, 정책학, 경제학 이런 종류 했고 박사는 거의 옵틱스라고 광학 쪽인데 미국 가가지고 거의 반쯤 물리학입니다. 그걸로 해서 박사를 받고 상원 경제경영 분야에서 많이 탔죠.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제가 자주 뵙습니다. 약간 천재과시거든요. 이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로 가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안단효라고 해가지고 안될공학 에러님하고 단태 영상 보시고 페이스북에 좀 좋은 소감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인연이 된 것 같은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팡질팡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갑자기 장 끝나기 전에 삼성전자가 막 급등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때더라 막 이래요. 또 막 이제 시장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I라는 띠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이 현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비슷하게 꼭 저도 담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투자한다고 해서 다 투자를
더 잘하시겠지만 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타임라인을 5년에서 10년을 봐요. 5년에서 10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루닛이라는 회사는 요즘 되게 유명해져서 잘 아실 텐데 그쵸. AI 쪽에 네. 이제 세계에서 인공지능 쪽 특히 의료 AI 제일 잘하는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투자한 게 2014년이었거든요. 그리고 IPO 한 게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웍스라고 역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 그러죠. 이제 항상 AI가 뜰 때에는 AI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이제 골드러시 우리 갈 때 금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뜬 거는 금 캐는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가 처음에 떴잖아요. 맞아요. 그 비슷하게 이제 박민호 대표가 그때 이게 AI가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수요가 먼저 날 것 같아 해가지고 창업한 회사가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엔젤 투자한 게 2016년이었는데 2023년에 IPO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걸렸죠. 그러니까 뭐 8년, 7년, 그보다 짧은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한 요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저는 시각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미 이제 이제 열려있는 퍼블릭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뭐 작년에 실적 올해 앞으로 2, 3년 내에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임 갭, 그러니까 5년 정도 격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사실 뭐 당장 내일도 궁금하긴 하지만 5년 후도 너무 궁금해요. 네. 네네. 어떻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네.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효용성을 증명하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할 때에도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근거만 갖고 투자를 하진 않고 이게 진짜로 이제 앞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제 그 타이밍을 언제 잡냐 하면은 사용자들이 그 기술을 보고 돈을 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양산이라 그러죠. 제품으로 치면 양산이고 서비스로 보자면은 뭐 앱이나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쓸 수 있게 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 AI의 어떤 그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2012년부터 기술적으로는 시작했다고 봐요, 대체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때 출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알파고 같이 굉장히 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2016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2022년 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그냥 다들 그냥 사이언스의 영역 아니면은 이제 실험해보는 영역이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쭉 가다가 2022년 10월에 챗GPT 나오면서 사람들이 구독하고 실제 유료 결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보통 이게 그 전체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고 인프라 다 셋업되고 서비스 할 때까지 뭐 기존에 과거에 이제 PC 인터넷 때도 그랬고 모바일 소셜 미디어 때도 그랬고 이게 한 20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짧으면 최대로 짧으면 한 10년일 것 같고 길게는 한 20년 봐야 되니까 그러면 2022년부터 2032년, 2042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뭔 일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위에 AI를 입혀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네. 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기존에 있었던 그 AI 반도체 부분을 서비스했던 회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 위에 그대로 이제 AI 서비스를 올린 게 챗GPT인데 그런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 점점 그로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GPU 포함해가지고 반도체도 무지하게 필요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앞으로 향후 5년간 본다면 이번에 이제 5년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향후 5년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가트너 그래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가트너 그래프를 보시면 이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네.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라 그러면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데이터 센터가 엄청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하나 좀 드리자면 숫자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클라우드 인프라. 예. 아마존? 아마존 1등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저는 이제 항상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 항상 중요한 그 데이터 숫자는 외우고 다녀야 된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정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만 그래도 알아도 감을 잡고 있어야 그 되니까. 페르미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클라우드가 시장이 100이면요. 전 세계가 100이라고 치고 60에서 65%를 세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세 개 회사가 어디냐 하면 지금 아마존, 말씀하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셋입니다. 네. 이 셋이 어떻게 대략 되고 있냐면 3대 2대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대 2대 1. 예, 네. 아마존 30, 마이크로소프트 20, 구글 10. 이거 정확하게는 틀립니다. 네네, 매년 그러나 달라지고 시장이 느낌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근데 감을 그냥 잡는 정도로. 감으로 얘네 셋이 합쳐 60에서 65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누가 좀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근데 3대 2대 1 요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존이 1등이라고 치고 네.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서버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감이 이거는 없어요. 잘 네. 감이 모르시죠, 네네. 보통은. 근데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리전, 센터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와장창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공장처럼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리전을 그 아마존이 전 세계 100개 정도 운영해요, 지금. 전 네, 세계에. 네. 그러면 일단 100개를 운영한다는 거고 대충 리전을 거기에다가 리전당 서버가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리전에 서버가 몇 개씩 운영할까? 한 지역을 한번 텄어. 그럼 거기다가 왕창 넣을 거 아니에요. 몇 대나 운영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1만 대에서 5만 대. 1만 대. 에서 5만 대. 최저 제일 작은 게 5만 대, 많은 데는 5만 대까지 한다 그래요. 네. 그럼 그러면 대충 500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최대 하면 500만이 되고 최저 하면 100만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얘네가 발표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추정은 150만에서 250만 사이일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이 정도가 한 30%대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주로 SK랑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SK가 데이터 센터 7개 운영하거든요. 주로 브로드밴드가 지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들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짓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로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저렇게 연 성장률이 CAGR이 24.5%예요. 엄청나죠. 네. 저게 이제 그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아마존이 한 그 정도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보다 조금 작은 게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AI를 다 쓰기 시작하면 저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지어야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들어가는 심지어는 여기 집어넣는 거에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지금 메꿔 넣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죠. 여기서 지금 다 걸려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네네네.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들 숫자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들 숫자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네네. 기준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대략 한 200빌리언 네네네. 우리 돈으로 보면 200조 정도가 좀 넘는 네네. 그게 이제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에 해당하는 회사가 네.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반도체 칩의 이 그 수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갑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존이 100만 대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한번 얘네 걸 채택을 하면은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큰 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하고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네네. 전에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AI 붐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에는 원래 엔비디아 하면은 그 진짜 GPU 진짜 GPU라고 좀 이상하네. 원래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게임기 꽂아가지고 지퍼스 맞아.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게 원래 제일 컸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퍼센티지보다 원래 그게 또 줄어든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데이터 센터 향이 확 늘어나면서 그냥 거의 뭐 80%던데요. 네,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 났잖아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넣으면서 AI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 큰 손들이 와장창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그러면 구색이 안 맞추잖아요. AI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게 없으면 구색이 안 맞추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 써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네, H백 같은 거 직접 써보신 분 안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어디 있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 제공하냐 하면 제가 지금 아마존의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네네.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럼 보면은 이제 ADEX, 엔비디아 A100. A100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지금 제공하는 네. 거는. 그럼 이거를 이름을 P4D라고 표현해요. 노드 이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T4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 칩 이용해서 만든 거, 이것도 엔비디아 A10G라고 엔비디아 거 이용해서 만든 엔비디아 게 세 개죠 지금. 네, 이쪽은 인퍼런스 쪽이고요. 네. 인퍼런스 추론이죠, 쪽에 추론. 추론 쪽으로 서비스하는 그걸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쪽이고, 이쪽은 트레이닝 같이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인텔 하바나 가우디 넣어놨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 트레이니움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뭐냐면 작년 10월달에 아마존이 자체 반도체 발표하면서 그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얘가 새로 들어갔고 그 작년에 재작년에 그 인퍼런시아라고 추론 쪽은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6개를 제공하잖아요. 네네. 자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 중에 AMD가 없죠. AMD가 없네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됐냐? AMD를 안 선택해 줬으니 AMD의 수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이거 선택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그 PC 할 때 요거 그렇죠. 이게 조립용 PC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네네. 조립용 PC 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요거랑 요거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네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AMD는 없고 엔비디아, 인텔 요렇게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인텔은 지금 별로 없는 게 이게 오늘 여기 그래프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올려서 쓰면서 네. 우리는 GPU 이거 쓸 거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인텔 선택하는 비율이 1%가 안 돼요. 1%. 1%가 안 되니까 없다는 얘기네요. 아마존이 뭐 이렇게 넣어주고는 있는데 이거 안 쓰대 사람들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네. 엔비디아 선택률이 2022년, 2023년 데이터를 보면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선택을 해요. 예, 70에서 80%, 90%까지는 안 돼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7,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자체 서비스 있죠. 아마존 자체 칩. 이것도 TSMC가 만들거든요. 요거 선택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서 한 20%대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되게 중요하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이제 만들만 하죠. 왜? 사실은 아마존이 반도체 왜 만드느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AI 반도체 만들잖아요. 왜 만드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체 반도체 자체 서버가 150만 대에서 250만 대가 있어. 그 말은 150만에서 250만 대의 수요가 잠재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네 걸로 교체 수요만 발주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설계를 해. 그 설계하는 데를 안나푸르나랩이라고 그 전에 인수를 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가지고서 팹리스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한 거를 TSMC에다 낼게요. 그 TSMC가 만들거든요, 이것도. 심지어는 4나노 공정 똑같은,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공정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사실은 TSMC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반도체 AI 반도체 생산은 네. 지금 현재는 100% 특히 데이터 센터향 그러니까 네. 서버향은 100% TSMC가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 얘기할 때 네. 1등이 TSMC, 2등이 삼성, 3등이 인텔 이렇게 그 뉴스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AI 반도체는 특히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향 AI 칩은 그냥 현재는 100% TSMC예요. 그런 게 어딨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100% TSMC로.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도
뭐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말고 내가 따로 만드는 거는 또 TSMC, 엔비디아도 그렇죠. TSMC.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TS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얼마나 이걸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엇갈려요 지금은. 아, 그치. 이거 어디다 줄까?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계약을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노드에선 이거 얘네 거 생산, 쟤네 거는 어. 여기서 생산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그렇게 되죠. 금액 어디까지 알아보고 네. 오셨어요? 거기다 그거는 좀 불가능한데요. 뭐 네, 이런 거기다 느낌으로. 심지어는 좀 특정 노드 공정에 미리 선 현금 질러가지고 왕창 확보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애플 같은 애들. 예, 뭐 3나노는 우리 걸로 뭘 좀 빼놔라, 니네. 네, 나중에. 애플이 거의 다 잡고 있거든요. 야, 그동안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어딘데, 야, 이거 좀 빼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조차도 TSMC의 생산 캐파에 딸려서 얘는 설계만 하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건 한정돼 있고 만드는 데가 적으니까. 네. 그리고 수요는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렇죠,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셔티지죠. 이 가격만 쇼티지가, 돈 벌려면 가격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을 그래서 한정없이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 이익률 보셨죠?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아마존이든 좀 구글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왔지만 구글도 90대 10이거든요. 90대 10, 90이 엔비디아고요. 90은 아니다, 89. 예, 89. 예, 그 정도 80 한 후반에서 네. 90 사이예요. 그 구글도 자체 반도체 벌써 6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그 TPU라 부르는데 네, 맞아요. TPU. 예, 그게 이번에 6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 한 거거든요. 그쵸, 거의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점유율이 지금 10%야. 그냥 바보 같은 거긴 해요. 사실 구글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는 게. 여튼간에 구글도 TPU를 어디서 만드냐? TSMC가 만들어. 예, 같이 결국은, 만들어. 예, 결국은. TSMC가 만들어.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80%대가 엔비디아한테 의존하거든요. 오픈 AI 해가지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GPU가 비싸잖아요. 얘네들은 돈을 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클라우드로 돈 징수는 얘네가 하죠. 왜냐면 우리가 10불, 20불 내는 게 결국에는 이 세 회사들한테 거의 들어가니까. 일단 들어가죠. 그럼 걔네들이 이제 돈을 들고 있다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이전은 어디로 가냐면 그 비용의 거의 대다수, 심지어는 적자 내면서 좀 서비스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대다수가 결국 누구로 들어가냐? 엔비디아 포켓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솔직히 이 돈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너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이거 좀 얼마나 배 어떻게 아프죠. 진짜 배 아프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 시장의 퍼센티지는 잠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 인퍼런시아나 트레니움 같이 자체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전 사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네. 그 전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 CPU를 써야 되니까 네. 지금까지는 X86이라고 그래요. 어, 그 인텔 CPU 썼거든요. 맞아요. 인텔하고 AMD. 인텔. 예, 두 군데 거를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 AMD가 양대 산맥으로 CPU 시장을 거의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보시면 여기 벤더 A, B인데 벤더 A 누가 봐도 벤더 A가 인텔이고 이 벤더 B는 AMD예요. 누가 봐도 그냥 네.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그래비톤 2라고 ARM 기반으로 아하. ARM이라고 하는 그 IP를 갖고 와서 네. 이거 CPU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CPU를 좀 저전력도 하고 그다음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암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설계를 하나 했어요. 네네. 이제 그게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그 칩이거든요. 어. 그걸 이제 2019년 12월에 발표를 딱 했어요. 네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초기에는 이제 조금씩 실험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별 변동이 없었죠. 예, 그러다가 2020년 6월달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비중이 갑자기 예, 늘어나기 시작해서 1년 뒤에 이게 이제 신규 인스턴스 기준, 그러니까 새로 원래 쓰던 거는 그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이게 바꾸고 네네. 하면은 이제 또 CPU 다시 바뀌면 복잡하니까. 컴파일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인스턴스, 신규로 등록하는 거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1년 뒤에 신규가 그냥 그래비톤이 반을 먹었어요. 지금은 60%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줄겠죠. 예, 지금 사실 인텔하고 AMD. 예, 인텔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있네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서버 쪽 심지어는 이제 그래비톤을 만들었던 그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GPU만 만들고 CPU 부분은 안 만들었었거든요. 서버는 그냥 인텔
X86 써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이제 GB 그레이스 블랙웰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네. 그레이스 허퍼고 그 그레이스가 네네. 암 기반 CPU 요 그래비톤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덩어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드디어 X86 안 쓰고 자기네 거 만들어. 네. 거기다가 그 구글도 이번에 그 네오버스 이제 암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CPU 만들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걸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아마존의 추론 엔진 관련된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 추론 엔진이 추론 칩이 얼마나 채택이 될지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한테 엔비디아 거 쓰지 마시고 우리 거 쓰세요. 이거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객들이 다 엔비디아 거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마존이 자기네 칩 만들었다고 우리 거 써.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써, 나 아마존 차라리 안 쓸래 이러지. 아, 그쵸, 아마존 안 그쵸. 쓰고 저기 구글로 가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강요를 못 해요. 강요를 못 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렇게 선택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PC 산다고 생각하세요. 조립용 PC. 그쵸. 네. 조립용 PC 살 때 이제 뭘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파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팔이라고 하나? 그렇죠. 네. A라는 아마존이라는 용팔이, 뭐 구글이라는 이런 애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야 제일 좋은 거 엔비디아 넣어서 해 그랬는데 자기들이 아니 내가 만든 것도 있는데 내 거 만든 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인 그게 거죠. 그런 개념이죠. 네. 네, 사람들은 엔비디아까지 제일 좋다고 하는 걸로 좋아하니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인퍼런시아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그 추론 관련된 비용으로 환산을 한 건데 국내 한 업체가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국내 한 업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올렸는데 같은 그 초당 네. 어느 정도 드나 성능이 얼마나 1000TPS 기준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그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월달 얼마 나오더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청구서가 나오잖아요. 청구서가. 청구서 한번 같은 모델 다르게 올려가지고 컴파일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요게 이제 이 하얀색,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칩들이군요. 서로 다른 아까 AMD가 세 개가 있죠. 엔비디아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네네. 세 개를 선택해서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나왔는데 아마존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거 한번 선택을 해서 컴파일 다시 해서 올려봤더니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거예요. 아 싸네요. 싸죠, 사실. 많이 싸죠. 4분의 1, 뭐 5분의 1까지 네네.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고객들 중에서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런 쪽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론 쪽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뒤에 모델 바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서비스 해야 되겠다는 애들 중에서는 원가가 떨어져야 우리가 이익이 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쵸. 이걸로 이제 스위칭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네. 예, 이제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어. 요 정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를 한다고 봤을 때 투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처음에는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 내 거 서비스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래서 오픈 AI랑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제미나이, 뭐.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데 거는 그냥 큰 빅테크가 제공하는 거 써야 되고 어차피 거기다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그 API하고 각 데이터 좀 일부 갖고 와서 조금 좀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바꾸는 작업을 우리 걸로 좀 바꾸는 작업을 아하, 하잖아요. 네. 그때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학습을 시켜야 돼. 훈련을 야, 시켜야 좀 돼. 열심히 좀 해. 예, 그래서 훈련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초기에 많이 드는데 일단 한번 훈련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 모델을 가끔씩 데이터 좀 더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수준이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요렇게 돼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별로 안 드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비슷하죠. 네. 그에 비해서 서비스 차지는 어떠냐면은 아하. 서비스 차지는 처음에는 유저가 없으니까 영에 수렴하다가 점점 유저가 늘 거 아닙니까? 요렇게 늘어가지고 계속 이건 이렇게 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날 때는 초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론 쪽 비용이 훨씬 커요. 훨씬 커져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서비스 비용 부분으로 원가는 수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 그 실적 발표했을 때 되게 중요한 그 질문 중에 얘기가 하나가 나온 게 네.
특히 젠슨항이 또 열심히 프로텍션 하려고 했던 게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쵸. 물어봤죠. 추론 쪽으로 해서 이 관련된 거에 엔비디아가 안 쓰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젠슨항이 하는 말이 아니다. 뭐 엔비디아 걸로도 추론 많이 해. 그리고 추론 쪽으로도 충분히 그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사단이 난 사건 전 네이버하고 네네. 삼성하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 그 마하1이라는 칩이 추론형 칩이거든요. 추론 같은 경우에는 HBM을 꼭 안 써도 된다라고 했었던 게 이들의 접근이었어요. LPDDR을 썼거든요. LPDDR을 쓰면 좋은 점이 로우 파워니까 저전력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메모리 생산 단가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은 뭐 어쩔지 몰라도 속도 좀 느려도 되고, 그런데 속도가 좀 느린데도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럼 데이터를 압축을 하면 되거든요. 데이터를 압축을 하면 추론할 때는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 할 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추론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접근 방법이 나온 거고, 지금 새로운 반도체 하겠다는 것들을 하는 곳들 대부분이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에서 자기네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근데 현재는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게 만능이니까 이미, 양쪽 네.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뭐 어차피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설치하고 이런 때에는 그냥 엔비디아 거 또 소프트웨어도 많고 그게 제일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계속 써라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대용량으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거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네.